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제가 어제 12시쯤에 리뷰 방송 올리고 2시에 원래 오늘 방송을 올리려고 했는데 알람 맞추고서 잠들었습니다. 기다리신 분이 있으면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출근하기 전에 급히 찍고 씻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폐배터리 관련주와 오늘의 데이로 공부할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2주 전 정도에 급등을 했었던 섹터고요.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약간 재료 소멸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난주 토요일이죠. 김부겸 총리가 제주도 방문하면서 폐배터리 수거 공장, 재생 공장을 방문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이번 주에 월요일에 특히 반영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언급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데이 종목 같은 경우도 물론 데이 종목을 같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정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 항상 매번 간단하게라도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을 매번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섹터별로 항상 이렇게 언급 정도는 드리고 있죠. 특별히 사실은 이렇게 뭐 12%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특정 종목이 많이 상승을 하고 나머지 섹터들의 종목들은 조금 뭐 1%대 상승 또는 하락 이런 종목들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섹터가 좀 강세인 것들은 분명히 주도주 섹터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저는 이제 하반기는 전기차와 바이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이 델타 바이러스 그다음에 델타 플러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다시 바이오가 상승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다가 어쨌든 그런 악재로 인해서 다시 하락을 했지만 뭐 오늘 반등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전히 재료로서는 바이오와 연관된 것들, 특히 코로나 치료제와 연관된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뭐 상한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찾을 때도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강력한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보면은 결국엔 바이오 섹터, 그다음에 뭐 실적주, 해운 같은 경우는 실적주라고 볼 수 있고 손해보험도 실적 개선주죠.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생명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또 미국 증시에서는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좋게 하면서 제가 어저께 리뷰에서 설명드렸었죠. 좀 급등을 했었잖아요. 15%대. 그런 것들에 대한 여파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실적 개선되는 소비재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페노션이 오랜만에 한 10%대 큰 상승을 했고 사실은 HMM이 그동안 상승하는 동안 페노션이 뭐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저께 리뷰 방송 제목도 실적주의 계절이 온다 뭐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7월은 어쨌든 그런 증권사 리포트들도 많이 발간이 되고 7월 중순부터는 그런 기업에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보험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런 실적 기대감도 물론 있고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도 있죠. 지금 어쨌든 금리는 점차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보험사들,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아무래도 센 편이라서 뭐 일단 여러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서 배당에 대해서 좀 가치를 많이 두시는 분들은 보험사나 뭐 이런 손해보험사 또는 이제 금융권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금리 기조에서 점차 금리가 인상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보험사 증시가 조금씩 그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가치주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주들은 상승률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디게라도 어쨌든 조금씩 상승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번 2분기 그리고 3분기가 아무래도 좀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약 한 27% 정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 정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주가가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 종목들도 저는 이제 1위부터 한 10위까지 정도만 좀 흐름을 좀 분석을 하는 편인데
여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처럼 어쨌든 10개 중에 한 3개 정도는 결국엔 바이오죠. 또 뭐 mRNA 바이오, 그 백신 관련한 바이오들, 또는 뭐 치료제, 구충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바이오들,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외에는 주제가 이제 하나씩 다 다르죠. 뭐 2차 이녹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 한전 여전히 살아있는 뭐 원전 관련주, 뭐 LNG, 소프트뱅크 관련 뭐 개별 재료들이죠. 그리고 반도체, 그다음에 뭐 대선주, 이 정도로 좀 분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만큼 상승 섹터 중에서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들이 결국엔 뭐 주도주 섹터라고 뭐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일주일 동안 영국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인도 델타 바이러스가 영국에서도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고 있잖아요. 지난 26일에는 거의 1만 6천 명 정도 발생을 했으니까 결국엔 이번 주도 바이오가 좀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상한가 종목도 저는 이제 상따 종목에서 이제 하나씩을 골라야 되니까 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오오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같이 공부하자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실제로 네오오토는 상한가로 시작을 했는데 풀렸었죠. 풀렸었다가 다시 이제 상한가로 올라가면서 재료 자체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죠. 그리고 윤석열 그 대선 선언이 이번 주 오늘이죠. 오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일단 상한가는 2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상한가까지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조금은 남아 있다고 보고, 다만 오히려 선언 이후에는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아머센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잘 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렇게 상한가 한번 가고 그다음에 둘째 날에도 또 상한가를 또 한번 따상을 가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경우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체크를 일단 했고요. 폐배터리 관련된 주들은 사실 우리는 폐배터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사실 없는데,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차 시장에 달린 그 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건 결국엔 ESG 경영,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은 결국엔 친환경, 뭐 탄소 배출, 탄소 중립, 그다음에 ESG 경영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유럽에서 그런 규제를 강화시키는 거고, 우리나라 역시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폐배터리 발생량은 전기차의 확산과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도 지난 6월 달부터 조금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김부겸 총리가 토요일에 제주도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런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 센터를 일부러 방문을 했다. 그래서 뭐 이런 배터리 재사용, 국가 인증 수립을 비롯한 뭐 투자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평일에 발생한 이벤트였으면은 좀 더 재료로서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주말 동안 일어난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어쨌든 지금 사실은 재료 상승 후에 좀 소멸 국면인데 일정 부분은 반등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테마주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이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언급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열렸었던 국내 2차 전지 전시회, 이것도 한 2주 정도 된 일이죠. 이때도 뭐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 어쨌든 그때도 오히려 이런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2차 전지 하는 것도 물론 폐배터리 관련된 이런 재생 사업을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좀 작은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았다 정도의 내용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에 사용되는 고용량의 배터리가 그런 어쨌든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구조상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ESS 사업 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글로벌 그런 전기차 개발 회사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터리 재활용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좀 증설 계획을 하거나 증설을 해서 운영 중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배터리를 뭐 폐쇄한 뒤에 뭐 니켈, 코발트, 리튬 이런 거 추출해서 신규 배터리를 또 만들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폐배터리 사업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ESG 경영과도 연관이 되고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가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건 또 6월 24일자 기사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죠. 대한상의가 그 혁신법안 입법 결과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수많은 것들 제시한 것들 중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할 근거도 이제 같이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현재는 지자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개선될 여지가 좀 있다라는 부분을 말했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폐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에게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선정을 어떻게 하냐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물론 재무제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테마주 성격이 좀 있는 것들은 많이 언급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이것뿐만이 아니죠. 원전 관련주, 누구누구 대선 누구누구 관련주 이런 것들도 결국엔 언급량이 많은 어떻게 보면 좀 하나의 마케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세력들이 마케팅을 하는 거죠. 언론사 통해서 이제 아니면 또는 블로거들을 섭외하거나 아니면 블로거들이 자발적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언급량이 많은 것들이 결국엔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 되고 그 후보군들 중에서는 당연히 거래량이 터지고 많이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가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대장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 검색어를 보면은 일단 언급되는 것들은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에코프로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한번 급등을 했죠. 최근에 급등을 한번 했고 지금 약간 눌림목 자리인데 일정 부분 이벤트가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 상승 있을 수 있고 시총은 3,122억 정도 되고 외국인 소진율 3% 정도 됩니다.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시총은 1,427억 원이고요. 외국인 소진율이 좋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고요. 에코프로는 사실 좀 큰 기업이죠. 8,500억짜리 기업이고 이거 아니어도 사실은 에코프로는 재생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 어쨌든 최근에 다시 조금 상승하는 반등하는 그런 차트상의 흐름도 좀 보이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외국인 소진율은 한 12.09%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종목을 간단하게 좀 보면은 일단 저는 이제 아모센스 상따 종목 중에서는 아모센스를 했고 슈마시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젠과 함께 그런 진단키트 관련된 주로 현재 눌림목 상태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아모센스는 일단 상한가가 한번 풀렸었다가 다시 들어 올리면서 가는 약간 그래도 강력한 흐름이 있어서 한번 오늘까지는 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총은 1,781억 원이고 거래량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요. 사물인터넷 전문업체긴 한데 결국엔 무선 충전, 카패시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대세 섹터는 전기차와 바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거죠. 무선 충전 관련해서 또 결국에는 차세대 전장 및 IoT 솔루션 이런 쪽이랑 관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강한 섹터와 연관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따 종목이 조금 더 다른 곳들에 비해서 그 상승 여력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은 5분 봉을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네오토 같은 경우는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목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금요일에 또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이 이제 아무래도 대선 그 선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마시스는 시가총액은 6,537억 원이고 거래량은 이 정도면 무난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 소진율은 1.50%. 결국엔 델타 변이가 확산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주말 동안 특별히 소강된 건 없고 인도와 이제 영국이 특별히 이제 많이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두려움에 대한 물론 종식은 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2차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바이오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시젠과 휴마시스가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일단 상한가 이후에는 현재는 좀 눌림목 구간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 저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전 SMCNC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월 25일 장 종료 후에 일단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원래는 한 달 이후에 이제 공시하기로 된 날이 그날이어서 나왔는데 결국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이제 SM엔터를 지분을 인수하는 것들은 진행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진 않았고 지금은 뻔한 내용이긴 하죠. 이거 매번 이 단골 멘트이긴 한데 당사는 사업 제휴 및 지분 투자 관련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다.
정도의 내용이고, 뭐 1개월 내 제공 시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뭐 이번 달 안에, 아니 이번 달이 아니죠, 한 달 뭐 두 달 안에는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SM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3만 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거의 한 6만 원대 찍고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뭐 거의 그래도 한 80% 이상 상승은 했죠. 이미 상승을 했고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SMCNC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적인 재료는 아닌데 SM 산하의 이런 광고 관련된 콘텐츠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소형주라서 이런 테마주로서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뭐 두 배 정도 상승을 하고서 지금 일정 부분 눌림목 구간이고, 어쨌든 재료는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고, 뭐 물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 정도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재료는 여전히 뭐 공시자료로도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할 수가 있고, 특히 뭐 SM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료 소멸된 이후에도 당연히 뭐 인수가 된다면, 특히 카카오의 인수가 된다면 당연히 앞으로도 보유하기도 좋은 기업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단발적인 테마성이라기보다는 뭐 장기 보유하기에도 괜찮은 주식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지금 출근하기 전에 빠르게 진행을 하고, 이제 제가 빨리 씻고서 9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나가보겠습니다. 하여튼 기다렸던 분 있으면 죄송하고요. 제가 가능하면 진짜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데 이렇게 잠들면은 제가 깨지를 못하네요. 네, 하여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